혹시 혁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2025년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제 DEI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DEI 종말론이라는 소문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비즈니스 생존 전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DEI는 끝났다고 믿게 됐는지 그 떠들썩했던 사건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월 20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일들이 터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 프로그램을 불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줄줄이 관련 정책을 철회하거나 아예 DEI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포춘 100대 기업에서 DEI 언급량이 무려 98%나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기묘하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 98%가 사라지고 있을 때 코스트코 주주총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주들의 98%가 그것도 압도적으로 DEI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아니, 똑같은 98%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니 대체 뭐가 진짜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그 미스터리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EI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해답입니다. 기업들은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려고 DEI라는 간판만 살짝 내린 거예요. 대신 포용, 소속감, 공정성 같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단어들로 옷을 갈아입은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DEI 프로그램을 아예 없앤 기업은 겨우 5%뿐이었고요. 오히려 22%는 예산을 늘렸고 절반이 훌쩍 넘는 57%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겉모습만 바꿨을 뿐 속 알맹이는 훨씬 단단해진 셈이죠. 아니,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DEI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즈니와 마블의 역사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자님만 기다리던 수동적인 백설공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는 뮬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블랙팬서와 샹치 같은 새로운 영웅들로 진화했죠. 디즈니는 시대의 목소리에 맞춰서 캐릭터를 끊임없이 다양화했기 때문에 1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착하다, 윤리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디즈니 스스로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포용성이 시장 적합성의 열쇠다.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 원리예요. 우리 물건을 사는 고객이 다양해지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양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략이 정말로 돈이 되는지 한번 숫자로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맥킨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성별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무려 21%나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19%나 더 많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경영진, 즉 리더그룹의 다양성이 평균 이상인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9% 더 높았습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죠? 다양성은 이제 착한 기업의 상징이 아니라 돈 잘 버는 기업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 회사, 우리 팀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다양성, 포용성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자,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제도가 있는지, 여성 임원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시스템적인 질문부터 직원들이 나는 여기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같은 문화적인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해당하는 항목마다 1점씩 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계산해 보세요. 자,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만약 2점 이하라면 이건 법적인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단계이고요. 8점 이상이라면 이미 DEI를 선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지도를 봐야겠죠? 지금부터 DEI 경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개의 계단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단은 법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포용적인 문화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DEI를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의 핵심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1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편견을 지우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매틱은 면접을 볼 때 얼굴이나 목소리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텍스트 채팅으로만 진행한대요. 선입견이 끼어들 틈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예전에 오케스트라에서 장막 뒤에서 연주만 듣고 단원을 뽑았더니 여성 합격자가 5배나 늘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2단계는 문화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하는 좋은 마음만으로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즉 넛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보상에 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포용이 진짜 우리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여기가 바로 DEI를 경영의 심장부로 가져오는 최종 단계입니다. CDAIO, 즉 최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책임자라는 임원을 두어서 비즈니스 모든 과정에 DEI를 녹여내고요. AI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채용이나 성과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편향까지 찾아내고 없애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요. 단순히 서로 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회의를 시작할 때 다양성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편견을 아는 날 같은 행사를 열어서 직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시스템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DEI 관련 활동을 개인의 연간 업무 목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서 성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문화 대신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DEI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 로드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5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팀의 성별이나 연령별 이직률 데이터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채용 공고에 혹시 젊고 패기 있는 같은 편향된 단어가 있진 않은지 점검해보는 겁니다. 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작은 습관도 좋고요. 이런 작은 성공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경영진에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해보세요.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DEI는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5년 DEI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포용과 공정이라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멋지게 진화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직이 정말로 혁신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경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